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6월 29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인으로서의 첫 발을 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대선 출마 선언식이 있었던 행사장 주변에 모여든 이 지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정치권에 아주 슈퍼스타가 등장한 듯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SNS도 개설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들어서 잠시 오픈했다가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시 오픈되었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국민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는 이런 영상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저도 잠깐 봤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이 참 인간미가 느껴져서 의외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잠시 올라왔던 글에는 아주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런 글과 사진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키우는 반려견이죠. 토리라는 반려견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이 첫 화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짧게 소개하는 문구에는 그 성렬이 형 맞습니다. 국민 모두 흥이 날 때까지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 또 애처가 국민 마당쇠 아메리칸 파이를 토리 아빠 나비 집사 엉덩이 탐정 닮았다고 함. 자, 이런 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신을 애처가라고 부르네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죠. 국민 마당쇠라고 했으니까 정말 머슴처럼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역시 반려견 토리 아빠다. 그리고 고양이도 키우는 모양입니다. 나비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엉덩이 탐정 닮았다고 함, 이거는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사진을 보시면 이 윤석열 총장과 닮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나 봅니다. 자,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자,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곧 오픈이 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자신의 첫 소개 글로 애처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보다 아내 되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마치 슈퍼스타와 같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아내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는 이 윤석열 총장이 정말 유명인이 되기 이전부터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분이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코바나 컨텐츠는 이 미술계의 JYP, Y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윤석열 총장보다도 먼저 알았던 사람이 이 코바나 컨텐츠의 김건희 대표입니다. 그만큼 이 미술계에서 코바나 컨텐츠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이런 블록버스터급의 전시회를 성공시켰던 굉장히 유명한 이 컨텐츠 회사입니다. 자,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처가와 관련된 엑스파일이다, 비리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짜 뉴스들을 이 여권에서 생성하고 있고 또 생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 아내 김건희 대표에 대한 아주 가십성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 김건희 대표가 정말 미술계에서 해왔던 여러 성과들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아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코바나 컨텐츠는 2009년 이후 약 10년 동안 정말 미술계에서 블록버스터급 전시회를 잇따라 진행해왔던 기획사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2015년도에 있었던 마크 로스코 전, 그리고 2017년도에 있었던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이었는데, 한 사람은 현대 회화의 거장이고 자코메티는 현대 조각의 거장이죠. 자, 이 전시회를 개최했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 화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 마크 로스코 전만 하더라도
자, 이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은 현재 이 세계 미술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의 작품이 팔리는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역대 그 미술 전시회 역사상 가장 비싼 보험료를 냈던 전시회가 바로 이 마크 로스코 전이었는데, 당시 보험사가 산출한 작품 평가액이 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보험가액이 비쌌던 전시회가 바로 이 자코메티 전이었는데, 역시 2조가 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뭐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들여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화제가 되었던 것은 뭐 마크 로스코 전이다, 자코메티 전이다. 그런데 가봤더니 작품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는 작품만 있더라. 이러면 별로 인기를 모으지 못했을 텐데, 당시에 들여왔던 작품들이 정말 이 작가의 핵심 작품들만 아주 쏙쏙 골라서 들여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시를 진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뭐 수십억 원, 약 50억 가량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가치의 작품들을 대여하는 그 대여비라든가 보험료, 운송료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또 이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마크 로스코 작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내셔널 갤러리를 설득해서 이 작품을 들여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기획사의 그게 능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전시회를 아주 연달아 개최해 오면서 이 커바나 컨텐츠는 그야말로 이 미술 어떤 전시계에서는 정말 이 슈퍼스타급 이런 기획사로 불리우는 이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커바나 컨텐츠는 2015년도에 이 마크 로스코 전으로 아주 많은 상도 휩쓸었습니다. 뭐 최다 관객상이라든가 아주 최고 전시회상, 뭐 문화예술인 100인이 선정하는 뭐 최고 뭐 기획상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더 유명세를 탔는데, 뭐 이 외에도 아주 유명한 전시가 많았죠. 뭐 2010년도부터 샤갈전이라든가 고갱, 뭐 야수파 걸작전, 그리고 또 유명했던 게 뭐 2017년도 르 코르비지에 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도 시도하기 어려워했던 이런 획기적인 전시를 정말 10년간 꾸준히 해왔던 커바나 컨텐츠의 대표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마치 윤석열의 여자 정도로 언론에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분이 그 과거 주간 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참 이 미술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해왔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당시 그 자코메티 전을 앞두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시로 돈 벌려면 흥행이 보증된 인상파 화가를 데려와야 합니다. 대중성 없는 현대 작가를 데려온다고 하니 다들 반대했죠. 모험이었습니다. 손해를 볼 각오로 덤볐습니다. 로스코 전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인정하는구나 하는 이런 자신감이요. 자, 자코메티 전시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품 대여도 힘들고 보험료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를 더 크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작품을 빌려오려면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뢰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킹맨 석고 원본은 프랑스 자코메티 재단의 사정사정에서 간신히 가져왔습니다. 북핵 문제가 이슈화되자 재단에서 작품 대여를 꺼렸습니다. 2차 대전 전후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자코메티의 메시지를 한국에 꼭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득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스코 전은 현대미술의 저변을 넓혔습니다. 르 코르비지에는 우리에게 건물이 아니라 생각을 남긴 인물입니다. 자, 르 코르비지에는 뭐 현대 건축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자, 건축을 넘어 20세기를 바꾼 사람입니다.
자코메티는 뼈대만 앙상한 인간의 형태를 통해 나약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국에서 전시 한 번 안 했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좋은 전시를 했다는 자부심이 저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미술계에서는 사실 커바나 컨텐츠 이 매니아층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화예술계에서 김건희 대표는 원래부터 뭔가 좀 슈퍼스타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과 함께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마치 윤석열의 여자 정도로 뭔가 정말 윤석열의 어떤 명성에 힘입어서 전시를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바나 컨텐츠를 아는 저로서는 굉장히 참 헛웃음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더 유명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김건희 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서는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회사들의 협찬이 있죠. 이 대기업들의 협찬에 뭔가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과 이걸 가지고 뭔가 비리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이것이 무리인가,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가십성 기사가 쏟아질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